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TSMC 특강 제1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1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TSMC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규제와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등의 도전 과제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리스 창의 통찰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관리하는 것은 인텔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노동법, 환경 안전 등 미국의 법규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며 기존 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TSMC의 미국 투자는 경영진의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국적 투자 문제를 해결하며 대만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TSMC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웨이퍼텍의 사례는 과거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1996년 모리스 창이 미국에 설립한 웨이퍼텍은 실패로 끝났지만 현재 TSMC는 과거보다 수백 배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국적 투자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대만 IT 산업의 도약은 저비용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에 기반합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했으며 현재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만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진 전략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수출 상위 10개 기업 중 80%가 타이완 기업이며 세계 노트북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특히 폭스콘은 중국 내에서 1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타이완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 덕분입니다. 선진국 투자는 높은 생산 원가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력 확보와 현지 문화에 맞는 새로운 관리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SMC의 성공은 첨단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보유에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은 60%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로 나타나며 우수한 인재와 가성비 높은 엔지니어 군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만 산업의 과제는 노동력 부족과 해외 진출 필요성입니다. 다국적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투자 기회는 반도체 산업에서 TSMC의 선도적 투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서버, 메타버스, 저궤도 위성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요식업, 여행, 패션 등 북미 시장 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에서도 공장 설비, 화학, 재료, 전자부품 등의 발전 기회가 존재합니다. 대만 서비스 산업은 요식업, 여행,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통 산업의 새로운 기회는 철강 산업에서 첨단 기술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직 산업에서는 스마트 섬유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친환경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동진 전략을 위해 마인드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화된 인재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지화된 전략으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하여 대만 경제의 새로운 궤도를 창출합니다. 2022년 8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두 강대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PR을 구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양국의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고위 인사 교체와 투자 책임자 체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낙마하고 온딩원우 총재가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시노 IC 캐피탈의 루진 총재와 전 사장 등 3명이 직위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1,000억 위안의 채무를 남겼습니다. 자오웨이거 전 회장과 그의 친구 리루위안, 다오스징 전 칭화 유니 D램 사업부 회장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자오웨이거는 국가 경제에 약 13억 6천천만 위안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년간 반도체 산업의 발전 성과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법규 위반과 규율 어지럽힌 책임자들을 적발해 처벌했으며 대대적인 고강도 쇄신 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11월 SMIC는 고위 임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습니다. 전 TSMC R&D 책임자 장상이 부회장 및 집행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양명주 공동 CEO는 집행이사직을 내려놓고 양광레이 사회이사도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인사 개편은 SMIC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언론을 활용한 선전 전략을 통해 여론의 압박을 유도했습니다. 장상희의 인터뷰와 량멍쯤에 관한 특집 기사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부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상희는 SMIC에서의 경험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신이 대만인으로 간주되며 신뢰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년도 안 되어 부회장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TSMC의 기술 개발에 기여했지만 중국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굴욕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명숭을 중국 칩의 마술사로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대만 출신을 강조하며 미국, 중국 갈등 속에서 그의 위치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업적보다는 출신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MIC의 창업자 리차드 창과 전 CEO, 왕닝궈, 추추윈, 량멍숭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퇴출은 SMIC의 대만계 인사들이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오치완과 순수웨이는 칭화유니에서 퇴사했습니다. 장상희와 양광레이는 SMIC에서 근무 후 각각 미국과 인텔로 이동했습니다. 튜더 브라운은 ARM 전 회장이자 SMIC 이사였으며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인사들의 이탈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카모토 유키오는 일본 드램 산업의 거물로 전 일본 엘피다 CEO였습니다. 2019년 친구 가오치완의 추천으로 칭화유니에 합류했으나 2021년 말 중국 정부의 경영 개입과 외국인 배제 분위기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치포 동맹은 반도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부문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이 기술 경쟁에서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정보기술업계 인사들은 개인적으로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로 각자의 가치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보기술업계 종사자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경력과 가치관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을 통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화웨이의 도전과 대응 전략, 그리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화웨이는 안어 브랜드를 매각하며 전략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하이실리콘의 모바일, 칩, 기린 생산 중단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TSMC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부품 공급이 중단되며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5G 기지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부품 국산화를 통해 3년간 3천여 개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하고 4천여 개의 회로 기판을 재설계했습니다. 또한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를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연구개발 투자액은 238억 달러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협업 전략에는 전직 직원들이 설립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PXW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인수에 주력하여 15개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파운드리의 재정,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합니다. 화웨이는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0.02% 증가한 6,369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26%로 글로벌 연구개발 순위에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화웨이의 회복 조짐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런정페이의 경영 철학은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실리주의와 수익, 자금 순환에 집중하는 경영 방식을 채택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 항상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며 겸손과 준비를 통해 기준을 낮추고 허리를 굽혀 추위에 대비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화웨이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하이실리콘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 인재 확대는 중국 직접 회로 설계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전기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되는 영향력 확대는 이러한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웨이는 현재 소형 기지국 부품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글로벌 5세대 통신 장비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기지국에서 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독점 운영 체제인 하모니 OS로 보안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화웨이는 국내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는 구글 서비스 없이도 작동하는 스마트폰으로 시장에 재진입하며 독보적인 성장의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에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2022년 연구개발 비용은 매출의 26%를 차지하며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통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연구를 진행하며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0년 화웨이는 겨울글을 발표하며 위기의식을 고취했습니다. IT 버블 붕괴 시기에는 996 근무제를 도입하고 하위도태제를 시행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을 통해 생존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3, 5년 동안 성장 정체를 예측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 10년 안에 직접 회로 설계, 웨이퍼 생산, 소재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약한 기업은 사라지고 화웨이와 같은 강력한 기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은 화웨이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 기술 격차 극복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 강화, 5세대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 선도, 자동차 전자 부품 시장 진출을 통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와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혁신과 적응을 통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주자로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웨이의 사례는 위기 속에서도 기업의 핵심 가치와 혁신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